더불어민주당 익산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병도입니다. 세간에는 술을 한 병도 못 먹어서 한병도라고 하는데 이 경상도 지역을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술을 한 병도 못 먹어서 한병도입니다. 그랬더니 다 눈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경상도에서는 한병도, 이게 한 병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에피소드가 아주 많은데, 그래서 이름만 유명한 한병도입니다. 그 제 인생의 가장 큰 그 전환점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에 갔는데 최루탄이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최루탄이 터지고 그 가스 냄새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하는 학생들을 막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편하게 대학 다니면 되지, 왜 데모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내에 최루탄이 터지고 우리가 가스를 마셔야 되나 해서 오히려 그 학생들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 가면서 붙어 있는 대자보, 또 단과대학 안에서 틀고 있는 광주 관련 비디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책을 읽고 시위 현장에 나오고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한 큰 변화, 제 삶의 처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 어떤 운동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제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그 순간은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기간이 가장 뜻깊은 순간이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있었던 건 역시 훌륭한 대통령을 모시고 내가 일을 했다라는 어떤 확신, 믿음, 신뢰,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또 느꼈던 어떤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일자리 문제. 또 제가 이제 정무수석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아마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한번 야당하고 협의를 해봐라 해서 상설협의체도 만나고 그런 합의문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에 남는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래서 정무수석이라는 이게 저에게 두 번째 잊지 못할 어떤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2년 만에 다시 국회에 돌아온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12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참 좀 길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순간이죠. 그리고 17대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가 관두니까 그 참 막막하더라고요. 뭐 야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야인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고 뚜벅뚜벅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대권에 도전을 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저희들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 의기투합을 하면서는 희망이 좀 생겼어요. 정말 뭐 일하는 거에서부터 법안, 뭐 출석하고 이런 하나하나를 꼼꼼히 제가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하루를 사는 같이 정말 치열하게 사라지는 것이 그 12년 동안의 그 과정들, 그리고 12년 만에 국회에 돌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성과도 내고 싶어요.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귀결되는 건 사람이죠. 정치라는 게 우리들 하는 이야기가 어떤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탕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람이 좀 더 잘 살게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개념에서는 더욱더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이 작동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저변의 바탕에 놨던 사람에 대한 애정, 깊은 애정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 확실한 철학이 있으면 앞으로 정치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기본을 이탈하지 않는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정치는 저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역은 어느 현상까지 나타나냐면요. 저희 전북 익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달 500명씩 인구가 유출이 돼요. 많게는 한 달에요. 900명, 1000명이 한 달 사이에 유출이 됩니다. 수도권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예로 중앙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야기를 했던 게 1단계 공공 이전을 하면서요. 혁신도시가 형성된 지역은 인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서울에서 한 명만 가고 지방으로 안 갔습니다. 출퇴근했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이제 좀 안착이 되니까 문화시설, 교육시설이 갖춰지니까 내려가도 괜찮네 해서 요즘은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서울에서 오히려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혁신도시가 안착이 되니까. 이런 첫 번째 1단계 공공기관 이전에 우리가 좋은 사례가 있듯이 2단계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재정 투여도 먼저 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역을 좀 더 좀 지원을 하고 이런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에도 우리 국가에도 이게 어떤 위기의 한 징후이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막기 위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병도의 4년의 시간이라는 건 눈 깜빡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가 12년 만에 국회에 돌아왔는데 특히 오롯이 야인으로 보냈던 10년이라는 세월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순간 네가 다짐했던 순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루를 국회의원 전체 임기라고 생각하고 다짐했던 네 마음 결코 잊지 않도록 하고 4년 뒤에 네가 그렇게 살았는지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싶다. 그 마음 결코 잊지 마라.